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근현대사 세 번째 시간으로 강화도 조약과 조선의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려면 당시 일본의 국내 정세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은 17세기 일본의 에도 막부 수립 후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일본의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부터입니다. 기존의 무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천황 중심으로 국가를 수립한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겪고 나서는 자신들이 서구 열강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이웃 나라부터 침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먼저 조선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의 양식과는 다른 국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로 외교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천황 국가가 되었다 하여 조선을 한 단계 아래로 보고 봉칙이라는 천자가 제후에게 보내는 양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집권자인 대원군은 이를 무례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문서를 접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당시 조선의 얕잡아 보던 일본의 관료들은 앞다투어서 조선을 공격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당시 메이지 정부도 직접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우선 조선 침략을 위한 첫 단계로 개항부터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한편 당시 조선도 1873년 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대외 정책에서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서구 열강을 비롯한 외세에 대해서는 꽁꽁 문을 닫고 있었지만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도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부터 새롭게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조선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해서 강화도에서 1875년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먼저 군함 운요를 통해 의도적으로 강화도에 접근했습니다. 당시 수상한 일본군의 움직임에 조선 수비대는 경고 사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맞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은 조선군을 괴멸시키고 영종도에 상륙해서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조선 정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당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었고 화친의 조건으로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마침 조선 정부도 박규수 등 일부 대신들에 의해 제기된 통상 개헌론을 받아들였으며 조선의 상국이었던 청도,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에게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면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당시 국제정세에 어둡고 조약이란 것을 처음 접해본 조선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조약안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모두가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1조에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선은 당시 청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를 떼어 놓아서 조선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항구인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은 조선의 물자 수탈을 쉽게 하려는 경제적 목적,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조선을 침략하려는 정치적인 의도, 원산은 조선 위쪽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군사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7조의 해안 측량권과 10조의 치해법권, 즉 일본인이 죄를 저질러도 일본 영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등의 내용은 모두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조일 수호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규칙 등도 체결되었습니다. 사실상 1호1에 일본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무제한 혜택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무관세 무제한 쌀 수입 등의 혜택은 나중에 1883년 조일 통상장정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한동안 조선은 일본과 무역에서 큰 손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열게 된 후 1880년에는
국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관료 황준원이 쓴 이 책에서는 조선이 견제해야 할 세력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러시아로서 러시아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은 중국, 일본,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청은 러시아의 조선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에는 일본에 이어서 새로운 세력인 미국을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에 미국과 화친 조약 체결을 계속해서 권유했습니다. 한편 조선 정부 내에서도 서양과의 통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또한 미국은 영토가 넓어서 식민지 욕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이니 통상을 맺어도 조선에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조선은 1882년 서양 세력으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에서는 이전 일본과의 조약에서 하지 못했던 관세를 포함시킬 수 있었고, 거중 조정, 즉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외복권, 최애국 대우 등의 미국에게 상당한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역시나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서 세계 질서에 점차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개항도 청 일본이 처음 개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불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처음 세계 질서에 발을 내디딜 때부터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조선이 국제법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파악하고 개항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의 조선은 세계 열강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의 조선이 앞으로 어떤 근대화 정책을 펼쳤을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선의 강원도 조약과 이후 맺은 조약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공부한 조약들과 앞으로 나올 각종 조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